지금 그 종이 쪼가리 붙이고 북이나 두드리면서 뭘 쫓겠다고 설치는 거야.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만신이 집으로 오겠다고 한 그날 오후,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어요. 선영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허둥지둥 거실을 치우 식탁 위에 어수선하게 놓여있던 약 봉지와 영수증들을 한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이 한 분 오기로 했어. 태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딱 한숨부터 쉬더니 또 뭐야? 그냥 병원 다녀오면 됐지. 뭘 또? 하면서도 결국은 조용히 알았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해질 무렵 현관문 앞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 방울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선영이 문을 열자 낮에 봤던 그 만신이 낡은 비닐 우산 하나를 접어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맞지? 아, 예, 어서 오세요. 선영이 급히 슬리퍼를 내주며 인사를 하자 만신은 집 안을 한번 훑어보듯 천천히 둘러봤어요. 응. 짧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냄새를 맡는 사람처럼 콧잔등이 아주 조금 움직였죠. 집은 오래됐는데 기운은 나쁘진 않아요. 그냥 비어있는 구석이 좀 보일 뿐이지.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되진 않았지만 선영은 그 말에 변명부터 나왔습니다. 저희가 둘 다 일하고 애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좀 웃을 일도 없었던 거죠. 뭐. 만신은 대답 대신 현관 옆 벽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웃을 시간도 없이들 살았겠지. 그래서 더 잘 붙는 거야. 그때 방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수정이 문을 살짝 열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엄마, 누구 왔어? 선영이 손님이야, 나중에. 라고 말하려는 순간 만신이 먼저 수정 쪽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친 그 짧은 순간 거실 공기가 잠깐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수정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만신은 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껍데기는 멀쩡하네. 속만 좀 뜯겨 나가고 있을 뿐이지. 예? 수정이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자 선영이 급히 다가가 딸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정아, 너 방에 가 있어. 이모랑 엄마가 잠깐 얘기 좀 하고.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애한테까지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근데 이름이 수정이지? 네. 잠깐 눈 좀 봐도 되겠니? 만신이 가까이 다가와 수정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노인 특유의 탁한 눈동자인데 희한하게도 안쪽은 맑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괜히 불편해서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딘가 홀린 사람처럼 그 시선을 그대로 맞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웃어봐. 네. 웃어보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수정은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만신 입에서 짧은 탄식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벌써 안에 하나가 웃고 있네. 그 말에 선영의 손이 더 꽉 수정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잠시 후 태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낯선 노인을 보고 순간 멈칫했죠. 누구십니까? 이 집 늙은 가장이구만. 만신이 태수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예 제가 집 주인입니다만. 태수는 본능적으로 거부감부터 느꼈어요.
점집, 무당, 그런 건 늘 TV 속이나 남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보, 이분 그 만신 어르신이야. 우리 수정이 그 일 때문에. 내가 온다 그랬나? 만신이 가볍게 말을 잘랐어요. 난 누구에게도 먼저 온다 말하지 않아. 항상 그대들이 나를 데려왔지. 쏘아붙이는 말투였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목소리에는 화보다는 피곤한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왔으니 한 번은 해봐야지.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만신은 작은 가방에서 낡은 부정 묶음과 작은 방울, 손바닥만 한 북 하나를 꺼냈어요. 애 방이 어디요? 저쪽이에요. 선영이 문을 가리키자 만신은 먼저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수정의 방에는 교과서와 문제집, 인형 몇 개, 그리고 책상 위에 노인 스탠드뿐이었어요. 깔끔하게는 살았네. 만신은 방 한가운데를 한번 돌더니 책상 서랍 쪽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서랍, 애가 자주 여나? 글쎄요, 필기도구나 그런 거 꺼낼 때? 열어봐요. 선영이 서랍을 열자 안쪽에 끼워져 있던 작은 나무 십자가가 툭 하고 앞으로 굴러 나왔어요. 수정이 여행에서 가져온 그 십자가였습니다. 선영은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그냥 기념품으로. 기념품은 기념이 돼야 기념품이지. 만신은 비닐 장갑을 끼고 그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잡는 것처럼요. 애가 이거 들고 제단 앞에 서 있었겠지. 거긴 원래 사람 기도하라고 만든 데가 아니었을 텐데. 할머니는 잠깐 십자가를 노려보다가 준비해 온종이 위에 올려두고 부적을 하나 덮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태울 거고 지금은 일단 애부터 봐야지. 잠시 후 수정은 자기 방 한가운데 앉게 되었어요. 책상 의자를 치우고 방 한가운데 이불을 접어 깔고 그 위에 다리를 모으고 앉은 거죠. 두 분은 방 밖으로 나가 계세요. 만신이 태수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문은 열어둘 테니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어지간하면 참고 있어야 해. 그 혹시 애가 잘못되면 어쩌죠? 선영이 두 손을 쥐어짜며 묻자 만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잘못되는 거겠지.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수정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국면을 한번 툭툭 두드려 보았죠. 이모 아니, 할머니, 저 그냥 정말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만신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금방 끝나겠지. 그리고는 눈을 감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주문 같은 말을 읊기 시작했어요. 툭, 북을 치는 소리와 함께 방 안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그저 눈을 감고 앉아있고 만신은 낮게 주문을 이어가고 문 밖에서는 태수와 선영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수정의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길게 마치 누군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건 수정의 폐에서 나온 소리 같으면서도 너무 깊고 낮아서 다른 무언가가
같이 숨을 들이킨 것 같았습니다. 키키. 그 다음 이어진 웃음은 선영이 새벽 거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냄새 좋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선영은 입을 틀어막았고 태수는 반사적으로 문을 잡아당기려다 이내 손을 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 안에서 만신의 북소리가 조금 더 거칠어졌습니다. 누구냐? 어디서 왔어? 할머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러자 수정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키키 궁금해. 목소리는 분명 수정의 것이었지만 단어를 끊어 쓰는 방식이나 발음하는 호흡이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속을 갉아먹고 앉았어? 만신은 눈을 감은 채 더 크게 북을 두들기며 주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 주인은 여기 앉아있는 애야. 너는 나가야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정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집주인은 바뀌는 거야. 껍데기는 빌렸을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정의 몸이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뒤로 확 젖혀졌다가 앞으로 꺾이기를 반복했어요. 손가락은 바닥을 긁어 상처가 나는데도 아이 표정은 이상하게 즐거워 보인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늙은 고기 둘, 싱싱한 껍데기 하나. 수정의 눈동자가 위로 말리듯 돌아가며 하얀 공막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먼저 오나 내기할까?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안 되겠어. 나 들어가야. 안 돼. 태수가 이를 악물고 선영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지금 들어가면 진짜 다 끝일 수도 있어. 안에서는 만신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여. 갈 대로 가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언가 벽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상이 밀리고 책 떨어지는 소리, 장난감이 바닥에서 튀는 소리가 우르르 이어졌어요. 이윽고 만신의 쉰 목소리가 한 번 크게 갈라졌습니다. 크. 북소리가 잠깐 멎었고 이후에는 수정의 웃음과 낯선 쉰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봐라, 늙은 거사. 네가 모신다는 신 여기까지 올 배짱도 없잖아. 수정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뱉어냈습니다. 지금 그 종이 쪼가리 붙이고 북이나 두드리면서 뭘 쫓겠다고 설치는 거야.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곧이어 무언가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그리고 잠깐의 정적. 아주머니, 선영이 문 앞에서 소리치려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발은 문 쪽으로 가지 못했어요. 한참 만에야 방 안에서 만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며 할머니가 문틀을 붙잡 비틀비틀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조금 비쳐 있었어요. 손등에는 국에 긁힌 듯한 상처까지 나 있더군요. 아주머니, 선영이 달려가 부축하자 만신은 손을 휘저으며 몸을 빼냈습니다. 괜찮아. 나 안 죽었어. 할머니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방 안을 한번 길끔 보고는 턱을 살짝 떨었습니다. 근데 저 안에 있는 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급이 아니여. 그래도 조금만 더. 선영이 거의 매달리듯 말하자 만신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살자고 하는 소리야. 그 말은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 집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런 놈은 괜히 더 건드리면 네 딸부터 완전히 끌려들어가. 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 거야.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신발을 꿰어 신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한계가 있네. 더 건드리면 딸도 나도 내가 모시는 신까지 전부 위험할 것 같으니 여기서 물러날 수밖에. 그럼 우리 애는요? 우리 수정이는 어떡해요? 선영이 울부짖으며 발을 잡으려 하자 만신은 그 손을 살짝 피하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더 넓은 방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굿도 부적도 통하지 않으면.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며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때부턴 또 다른 신 믿는 사람들한테 문을 두드려 봐야겠지. 기독교든 천주교든 그쪽엔 구마라는 게 있다더군. 나로선 그 말밖에 해줄 수가 없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 안에는 별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은 힘이 풀려 복도에 주저앉았고 태수는 방 안을 한번 바라본 뒤 천천히 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이불 위에 누운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수정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술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태수는 그 미소가 자기 딸 것이 아니라는 걸 이상하게도 본능적으로 알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이 집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당도 손을 뗀 악마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만신이 떠난 뒤로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수정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고 먹고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나 봐. 선영은 억지로 웃으며 그래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도 눈에선 자꾸 만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급이 아니여. 그 말 귀 안쪽에서 여전히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죠. 태수는 애써 모른 척하며 대사에 나갔습니다. 무당이든 귀신이든 그런 건 다 미신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 번씩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평범한 풍경이었거든요. 식탁에는 반찬이 놓여 있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수정이는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고. 그래, 아무 일도 아니었겠지. 다 그냥 우리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태수는 자신을 그렇게 설득했어요. 설득해야만 했죠. 하지만 밤이 되며 설득은 늘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방 문틈으로 거실을 보게 됐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소파 끝에 앉아있는 수정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또야? 태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수정은 이번엔
TV 앞이 아니라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문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때 정말로 수정이 입에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킥킥 왔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현관 쪽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키 하나를 꽂는 소리도 없고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도 수정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죠. 오늘은 뭐 먹을까? 엄마 울음? 아니면 아빠 숨 막히는 소리? 태수는 더는 듣지 못하고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가슴이 쿵쿵 뛰어서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게 진짜 내 딸 입에서 나온 소리 맞아? 아침에 눈 밑이 시커멓게 내려간 얼굴로 회사에 나가자 과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김태수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집에 문제 있어? 집안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고 회사 일에 지장 주지 말라고?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태수에게 향하는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은 더욱 지쳐만 갔습니다. 수정은 가끔씩 자기 팔이나 허벅지에 손톱 자국을 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샤워하다가 비명을 지르는 날도 있었고 혼자서 벽을 보고 웃는 걸 선영이 문틈 사이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슬슬 안에 있는 것도 답답하네. 빨리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은 킥킥. 그런 말을 수정이 혼자 중얼거리듯 할 때도 있었죠. 선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스트레스로 설명을 끝냈고 만신도 내 선은 여기까지라며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머리를 싸매고 있던 어느 밤 탁자 위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액정에 찍힌 이름은 낮에 갔던 그 만신이었어요. 여보세요? 애 엄마, 낮보다 더 쉬어있는 노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어르신. 내가 오늘 밤새 잠이 안 와서 말인데 만신은 말끝을 조금 느렸습니다. 옛날에 이런 놈들 붙은 사람들 얘기 듣기만 한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 네? 내가 아까 여기서부턴 다른 신 믿는 곳 가보라고 했지. 선영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독교 그런 쪽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정확한 절차까진 모르겠는데 들어보니 거긴 구마라는 걸 하더라고. 구마. 악마 떨어낸다 해서 구마 뭐 말로는 그렇게 부르더라. 만신은 짧게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라네. 서류도 내야 하고 면담도 하고 시간이 꽤 걸린다더군. 선영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까지 못하겠고 나 같은 놈이 거기 가면 다 해결된다 소리하는 건 도둑놈이지. 만신은 담배 피우는 듯한 숨소리를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가 손 뗀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번 문이나 두드려봐라. 그 정도요.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당 하나, 교회 하나 두 군데 정도는 얘기 들은 데가 있긴 해. 할머니는 천천히 두 곳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기억해둬요. 거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게야. 그 시간 버티는 것도 사람 몫이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선영은 한동안 휴대폰을 붙들고 울음을 참느라 숨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성당부터 찾아갔습니다. 믿음 성당. 이라고 적힌 큰 십자가 아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부드러운 음악과 향 냄새가 훅 하고 밀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무실 같은 곳에서 젊은 수녀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영은 말문이 트이자마자 그동안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북유럽 수학여행, 산속교회, 이상한 꿈, 새벽 거실의 말, 무당 퇴마 실패까지. 수녀는 처음엔 그저 놀란 눈으로 듣다가 나중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 말씀은 드려볼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우선 정신과 진료 기록이라든지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을 같이 검토해야 해서요. 병원 이미 갔다 왔는데요. 스트레스라고만 해서 약이나 처방해주고. 혹시 그 소견서를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네. 저희가 이게 정말 영적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 천천히 구분해 봐야 해서요. 수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선영 귀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정신과와 성당을 오가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의사는 소견서 정도야 써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도 스트레스성 증상, 정신병적 요소의심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성당에서는 한 번 더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상부에 보고를 올려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구마를 진행하려면 교구나 상부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냥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그럼 얼마나 걸리는데요? 선영이 절박하게 묻자 수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장담은 못 드려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동안은요? 그동안은 기도하시고 아이 곁을 잘 지켜주셔야죠. 집에선 매일 지옥 같은 밤이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느님이든 누구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만 살려주시면. 눈물이 줄줄 떨어져 바닥 대리석을 적셨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잔인하게 흘러갔어요.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는 동안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정은 어느 날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다 선영에게 들켰어요. 수정아, 뭐 하는 거야? 아, 엄마,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수정은 멍한 얼굴로 그런 말을 했고 얼굴은 어제보다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태수도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갔어요. 결근이 늘고 집 전화벨이 울리며 얼굴이 굳어지곤 했죠. 결국 어느 날 팀장이 불러서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회사도 사람 쓰는데 한계가 있어. 집안 일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이 사실상의 해고라는 걸 태수도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현관 쪽에서 수정이 나와 그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계속 있을 거예요?
왜 싫어? 아니요, 좋죠.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온다니 뭐가? 점점 짙어지는 절망의 냄새가. 수정의 눈동자가 잠깐 검게 번지더니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3달쯤 지났을까? 선영은 거의 몸이 반쯤 부서진 사람처럼 성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녀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랐어요. 많이 야위셨네요. 그간 어떻게 됐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구마인가 뭔가 그건 스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구 쪽에서 심의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얘 조건이 워낙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구마사 신부님이 직접 오시기로 했어요. 선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언제요? 날짜는 조율 중인데 아마 조만간 연락이 갈 거예요. 아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니 최대한 서두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 머릿속에서는 단어 하나만 크게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기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멍한 얼굴로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길가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몰라. 집 안에 악마가 사는 기분이 어떤 건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는 수정이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TV도 켜져 있지 않았고 방금 씻고 나온 것처럼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그냥 기도 좀 하고 왔어. 기도? 수정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키키, 이제는 다른 신도 불러보게. 선영의 등에 또 한 번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뭐 상관없지. 누구든 얼마든지 데려와. 재밌겠네. 수정의 눈이 깊게 꺼진 어둠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어떤 재롱으로 날 재밌게 해줄까? 그게 소용없을 때 표정은. 그 말에 선영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와주기로 한 사람이 있어. 선영이 겨우 한마디 내뱉었을 때 수정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 눈빛은 아주 짧은 순간 정말로 자기 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나 살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선영은 그만 주저앉아 수정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수정이 살 수 있어. 살아야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살릴게. 그 순간 수정의 어깨 너머에서 낮게 킥킥거리는 웃음이 또 한 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살려봐. 대신 값은 누가 낼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집안 어딘가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는 것처럼 서늘하게 떠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남았습니다. 무당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악마와 정식으로 맞붙으러 올 구마사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오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집 식구들은 조금 더 부서지고 조금 더 지쳐가야 했습니다. 금서보관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첫 번째 이야기 2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